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AI 스마트 팩토리 융합공학과 장재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신뢰성 검증과 성과 관리 통해 현장의 데이터 수집과 검증, 그리고 성과 관리인 OKR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왜 심장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현장의 경쟁력과 성과를 좌우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와 기록이 아니라 현장을 움직이는 혈관이자 뇌와도 같습니다. 품질, 설비 인원, 생산 계획, 자재 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원활히 맞물리려면 현장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이 정보는 실제 상황을 알려주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스마트 제조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제조 현장 데이터 관리는 4미터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4미터이란 사람, 설비, 자재, 작업 방식을 뜻하는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고 관리해야 문제를 빠르게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작업자의 숙련도와 교육 이수 기록, 설비의 가동률과 고장 이력, 입고된 자재의 품질과 재고 현황, 그리고 표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 다양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제조 현장에서의 품질 향상과 공정 개선은 단순한 현상 개선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조직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협업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전원 참여 개선 활동이 있고 최종적인 산출물로서 PQCDMS가 도출됩니다. 지금부터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품질, 설비 인원, 생산 계획, 자재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의 작업 시간, 설비 가동률, 불량 유형, 자재 소요량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과 오히려 개선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데이터 수집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4미터 각 요소에 대한 핵심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문제 발생 시 근본 원인을 빠르게 찾아내고 생산성이나 품질 저하, 비용 상승 등 현장 이슈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원 참여 개선 활동입니다. 데이터는 현상과 문제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개선 과정에서도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품질 관리자뿐만 아니라 작업자, 설비 엔지니어, 자재 담당자까지 모두가 데이터에 기반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까지 함께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자의 전문 영역을 살려 데이터를 해석하고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점을 바꿔야 하는지 지속적인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현장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협업과 데이터 기반 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PQCDMS입니다. PQCDMS는 우선 순위가 높은 품질 비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제조 현장의 핵심 품질 비용과 관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현장 문제 해결에 최적화되어 있죠. PQCDMS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공정이나 설비, 작업자가 얼마나 비용 손실을 유발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 이 비용이 전체 품질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문제 발생 빈도를 분석해 관리자가 개선 활동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집계에 그치지 않고 품질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원인을 찾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수립까지 지원합니다. 설비 보전 계획, 작업 방법 개선, 자재 관리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PQCDMS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데이터 관리와 분석은 PQCDMS 성과와 직접 연결됩니다. 생산성 증대,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납기 관리 강화, 직원 동기부여 상승, 안전 확보 등 모든 영역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단순 기록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가 쌓이고 전 직원이 이해한 뒤에야 진짜 현장 개선이 일어나니까요.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 근본 원인 분석, 전사 참여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스마트 제조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제조 현장,
특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가 되고 나아가 지식으로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조업 현장에서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지식은 말처럼 단순한 용어지만 막상 현장에 적용하려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숫자를 뜻해요. 어떤 의미나 해석 없이 수집되거나 기록된 원시적인 상태의 정보죠. 작업자가 기록한 생산 시작 시각, 실제 제조 라인에서 측정된 진동, 수치 등이 모두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아무런 가공이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직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단순한 숫자나 문자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원초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보가 되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주게 됩니다. 정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온도 센서 데이터가 25도에서 50도까지 어떤 추이를 보였다는 걸 분석해서 최근 3일간 특정 설비 온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상승 추세를 보인다라는 지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정보는 의사 결정이나 공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는 생산 현장의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특정 공정의 이상 신호 감지나 품질 저하, 경향 파악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결국 정보는 데이터라는 퍼즐 조각에 맥락을 부여해 조합한 것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현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정보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진화한 지식입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정보를 기반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되어 현명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예컨대 생산 데이터와 온도, 진동 정보를 분석하다가 이러한 특정 패턴은 설비 고장에 전조다라는 경험적 판단이 결합되어 예방보전 계획을 세우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좋아요. 이런 지식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나 보고서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실제 문제 해결과 업무 최적화로 직결됩니다. 지식화 단계에서는 매일같이 쌓이는 제조 데이터와 정보를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거 사례, 전문가 의견, 현장 경험 등이 합쳐져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공정에서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처법을 도출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제조 현장에서는 데이터 정보화 지식화라는 연속적인 단계로 성숙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문제 발견부터 해결, 최적화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하나하나의 정확성과 신뢰성입니다. 잘못된 데이터는 곧잘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정보는 오판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와 지식화 시스템을 도입해도 기본 데이터가 부실하면 소용없죠. 그러므로 데이터는 철저하게 수집되고 정확히 검증되어야 하며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만한 근거,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결집한 지식화 단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 흐름과 분석 체계,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공정을 개선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조 현장에서는 여러 시스템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ERP, MES, 팍, 엑셀 같은 시스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생산량, 설비 가동 시간, 불량률, 품질 이슈, 자재 수급 등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답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는 대개 4미터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인간, 설비, 재료, 작업 방식과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를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바로 여기서 19가지 항목 중심으로 데이터가 재구성되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로 등장합니다. 이 항목들은 생산량, 비가동 시간, 불량, 부적합 등 제조 현장 전반의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들로서 데이터의 방대한 바다에서 핵심 정보를 선별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단계는 팜 데이터 셋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동 검사도 활용되어 예를 들어 수동으로 품질 검사, 불량 판정,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체크하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엄격한 검증 과정은 잘못된 데이터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고 통계적 분석에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팜 시스템, 어널러서스입니다. 여기서는 상급 관리라고도 하는 고급 관리 기능이 등장하는데요. 팜 솔루션을 통해 그룹화된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팜 코드 기준에 따라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진단, 분석, 적용, 유지 최적화, 교육까지 제조 현장의 공정 운영 관리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지요. 이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는 공장 운영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작동하여 품질, 설비, 생산성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동시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고 문제 원인을 추적하여 근본 원인 분석을 지원하죠. 현장 관리자부터 경영진까지가 함께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또 이 과정은 CPS 분석과도 긴밀히 연결되는데요. CPS, 즉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반 레이아웃과 물류 흐름을 3D 시뮬레이션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미리 분석하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물류 병목, 설비 배치 최적화 등 다양한 운영 개선 포인트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노베티브 PBL이라는 교육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공정 관리 방법의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수집 분석한 데이터와 시스템 분석 결과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면 현장 구성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끊임없이 피드백과 개선 활동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한번 이루어진 공정 개선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현장의 생명처럼 살아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현장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살펴본 흐름은 제조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시작해 데이터 검증 및 통합, 체계적인 분석과 공정관리, 인정 역량 강화 교육까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이 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원천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팜 상급자 분석을 활용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팜 상급자 분석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팜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량, 비가동, 부적합 등 여러 문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상급자가 이를 심층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문제 원인을 도출하고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서 현장 운영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분석 도구라도 입력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증은 분석의 첫걸음이자 무척 중요한 작업입니다. 화면을 보면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상태별 비율 분석입니다. 전체 데이터의 100%가 정상, 비가동, 불량, 부적합, 미확인 이렇게 5가지 상태로 구분되어 각 상태별 숫자가 전체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정상 데이터 비율이 93.3%라면 나머지 6.7%는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나누어진 거죠. 이 수치들을 더했을 때 꼭 100%가 되어야 데이터가 누락 없이 정확히 집계됐다는 뜻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 정상 플러스 비가동 플러스 불량 플러스 부적합 플러스 미확인 이 공식이 성립하는지 엄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정합성 검증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분류에 오류가 있다면 수치가 맞지 않아 전체 분석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손실금액 요약 그래프를 통한 손실 발생 원인별 비용 분석입니다. 여기는 생산 중단, 불량, 재작업, 자재검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손실 요소가 총 비용에서 각각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지 원형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비가동 손실이 전체 비용의 34%를, 불량 손실이 24%를 차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어디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팜 상급자 분석을 활용한 데이터 검증입니다. 특히 이러한 검증이 잘 되어야만 비가동 원인별 개선 전략을 세우거나 불량 유형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검증과 팜 상급자 분석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 직원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활용될 때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가 완성됩니다. 정리하자면 1. 팜 상급자 분석은 문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고급 분석 기법입니다. 2. 데이터 검증은 정상, 비가동, 불량, 부적합, 미확인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합이 100%인지 수식으로 엄밀히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손실금액 요약 그래프를 통해 비용 발생 원인별 비중도 함께 분석하여 개선 포인트를 명확히 합니다. 4. 자동 검증 시스템과 전사적 협업 문화가 뒷받침돼야 데이터 신뢰성과 분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팜 상급자 분석을 활용한 제조 현장 데이터 검증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1년 10월 한 달 동안 생산 계획 대비 실제 달성률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실적은 79.2%로 전체 목표 생산량 대비 약 80% 수준의 실제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죠. 또 비가동이 16.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량과 부적합은 0%입니다. 다만 미확인 데이터가 4.6%로 존재해 이 부분은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생산계획 달성률 산출 공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생산계획 달성률은 생산실적 달성률 플러스 비가동률 플러스 불량률 플러스 부적합률 100% 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실제 달성 실적과 비가동, 불량, 부적합의 비율을 모두 합하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확인 데이터는 별도로 표시되어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세부 항목별 문제점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생산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설비별 생산 능력을 85% 수준으로 과도하게 설정한 부분과 실제 생산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이는 초기 계획 수립 시 설정 오류가 달성률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비가동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수기 입력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가동 데이터가 복잡하고 유형별로 체계적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자들도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량 및 부적합 항목입니다. 공정 내 불량률은 제품 중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고 셋업 불량과 순간정지 불량 데이터가 미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불량 유형의 세분화 부재와 공정별 시정 조치 기준, 미통일 등도 데이터 관리와 품질 향상의 걸림돌입니다. 다음은 도출된 문제에 대해 개선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생산계획 수립 문제 개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설비별 생산 능력을 85%로 무리하게 설정했고 실제 생산 능력인 생산 카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계획이 수립되어 달성률이 낮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비별 생산 능력을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생산 계획 수립 시 생산 능력과 자원의 가용성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계획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계획과 실행 사이의 괴리가 줄고 달성률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문제 개선입니다. 비가동 데이터가 수기 입력 방식으로만 관리되고 유형별로 복잡하게 등록되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았던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도입했고 비가동 유형을 단순화하여 직관적이고 일관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작업자 대상 교육도 강화해 데이터 입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성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비가동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집계되어 문제 발생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량 및 부적합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이전에는 제품 중량으로 불량을 환산하거나 셋업 불량과 순간정지 불량 데이터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불량의 유형별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원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정별 시정 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량 데이터 입력 가이드를 마련하고 불량 유형을 세분화했으며 시정 조치 기준을 표준화해 현장 전사에 공유했습니다. 이로써 불량 원인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미확인 문제도 개선 대상이었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 4.6%가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데이터로 남아 있었는데 이는 분석의 신뢰도를 저해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담당자와 현장 인력이 협력하여 미확인 데이터를 빠르게 분류하고 현장 검증을 강화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미확인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활동의 주요 지표로 삼아 점차 그 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적 품질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과 함께 각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문화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견과 개선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현황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계획의 현실성 있는 수립과 데이터 수집 관리를 자동화 및 체계화하여 신속한 문제 진단과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미확인으로 남아있는 4.6%의 데이터는 언제든지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현장 확인과 데이터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OKR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OKR은 Objective and Key Results의 줄임말인데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공감하고 그 일의 마침표를 알고 달리는 프레임워크죠. 복잡할 것 없이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가능하게 돕는 스마트한 로드맵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집중하는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OKR을 구성하는 두 축,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츠를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오브젝티브는 모두가 동의하는 강력한 방향성을 담아야 합니다. 이 오브젝티브가 명확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키 리절츠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키 리절츠는 오브젝티브 달성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성공을 가늠하는 구체적인 숫자나 결과죠. 고객들에게 와우 경험을 선사하기라는 오브젝티브에 대한 키 리절츠는 이렇습니다. 고객 만족도 5점 만점에 4.5점 달성, 재방문율 20% 이상 증가, 새로운 기능 사용자 리뷰 100건 이상 확보. 이렇게 숫자로 측정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서비스가 좋아졌다. 는 막연함 대신 무엇으로 좋아진 것을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키 리절츠에 담겨 있죠. 이는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OKR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조직 전체가 동일한 비전과 목표에 집중하도록 돕는 강력한 경영 도구라는 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회사의 모든 팀과 개인이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요. 모두가 자신의 기여를 인지하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을 겁니다. OKR은 단순히 회사의 최상위 목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사 OKR이 설정되면 하위팀, 나아가 개인의 OKR까지 수직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조직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또한 다른 팀들과도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불필요한 중복이나 오해를 줄이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조직 전체의 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OKR, 즉 목표와 핵심 결과를 통해 조직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내는지 그 성공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OKR은 단순히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체크하는 도구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감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성공적인 OKR 운영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계획하기, 실행하기, 돌아보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하기 단계는 단순한 숫자 목표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마음 뛰게 만드는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기존 KPI와 달리 OKR의 목표는 크고 영감을 주며 조직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멋진 미래상을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 팀과 개인이 이를 자신의 역할과 연결해 스스로 목표를 정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목표 설정 자체가 조직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실행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대화와 코칭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CFR이 큰 역할을 하는데 즉시 확인과 소통, 그리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 보고 중심이 아닌 활발한 피드백이 흐르는 현장이 돼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돌아보기는 작업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며 배움을 얻는 과정입니다. 애프터 액션 리뷰를 통해 원래 의도한 대로 되었는가,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왜 차이가 났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실패도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 성공과 실패 경험을 조직 전체와 공유해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 단계는 3R로 불리며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조직에 깊이 뿌리내릴 때 OKR은 진정한 혁신 동력이 됩니다. 또한 성공적인 OKR 실행은 단순 시스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 간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함께할 때 빛을 발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OKR이 조직 내 수직과 수평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최상위 목표부터 각 팀과 개인의 목표로 명확히 분해되며 동시에 각 구성원과 팀 사이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조율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불필요한 중복 없이 에너지가 집중되고 조직 전체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처럼 OKR은 목표 달성을 위한 뚜렷한 나침반 역할을 하며 우리 조직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OKR을 통해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그 성과는 분명 놀라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OKR 성공의 씨앗은 가슴 뛰는 목표와 활발한 소통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조직도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내서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 봅시다. 조직과 현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 바로 OKR 플랫폼과 팜 프로세스, PBL 프로젝트, 그리고 팜 솔루션이 어떻게 하나의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에 도전하는 기반이 된답니다. 먼저 OKR 플랫폼을 살펴보면 여기서 핵심은 집중, 정렬, 추적, 그리고 도전이에요. OKR, 즉 Objective and Key Results를 활용해 조직의 방향성을 잡고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히 하죠. 집중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명확히 하게 도와줍니다. 여러 목표가 우후죽순 늘어나면 모두가 힘을 분산시키기 쉽지만 OKR 플랫폼은 가장 중요한 3에서 5개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개별 목표가 조직 전체 목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여 개인과 팀, 조직 전체가 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이어서 추적 시스템을 통해 목표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만약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신속하게 체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도전은 OKR의 매력 중 하나인데 구성원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조금은 무리한 목표를 세우도록 장려해 조직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OKR 플랫폼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에요. 그 다음 팜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팜은 팩터리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제조 현장의 공정 운영 관리를 뜻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진단, 분석, 적용, 유지 최적화, 그리고 교육의 순환 과정을 통해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죠. 처음엔 현장의 데이터를 진단하여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그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요. 이후 실제 현장에 개선안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최적화해 가는 것이 이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현장 운영을 위해 구성원 교육도 필수이지요. 이러한 프로세스는 단발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동적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PBL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약자인 이 프로젝트는 문제 중심 학습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학습 방식이죠. PBL 프로젝트의 특징은 문제를 기반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실제 제조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팜 프로세스가 현장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라면 PBL 프로젝트는 구성원의 역량을 실제 문제 해결에 직접 맞춤화하는 훌륭한 교육 도구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팜 솔루션이 이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팜 솔루션은 제조 현장의 비가동, 불량, 부적합 같은 핵심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을 분석하며
분석과 통제 기능을 통합한 첨단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설비의 문제점과 공정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팜솔루션은 앞서 설명한 팜 프로세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뒷받침하며 현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즉 OKR 플랫폼, 팜 프로세스, PBL 프로젝트, 그리고 팜솔루션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때 조직은 성장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OKR은 조직 모두가 도전과 혁신이라는 두 축 위에서 목표를 명확히 잡게 도와주며, 팜 프로세스와 솔루션은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고, PBL 프로젝트는 구성원의 실전 역량 강화와 학습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이런 통합 시스템은 단순한 업무 효율을 넘어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죠. 각각의 요소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